사회과학에서의 가설 검증은 전통적으로 영역적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구식의 방법이 항상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19세기 의학 연구자들은 낙관주의가 생존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과거의 문헌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에도 이런 방식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 문제를 통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존재할 때 과거의 규칙 기반 접근 방식보다는 데이터 중심의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며 현실 세계의 복잡함을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은 특정 가설보다도 데이터에서 중요한 변수를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 과정은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즉, 데이터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가 이론을 넘어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구자들은 데이터의 모든 변수를 분석하며 어떤 변수들이 예측에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단순히 기존 이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과학적 탐구에 있어 매우 혁신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며 데이터가 많을수록 알고리즘의 예측 능력 또한 더욱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입니다. 처분 효과라는 심리적 현상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기를 꺼리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는 손실 회피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금융거래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의사결정의 한 부분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통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실 실현 비율이 이익 실현 비율보다 무려 60%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경향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투자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계 학습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변수들의 중요성을 분석한 결과 처분 효과가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최근 가격 패턴과 분포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입니다. 과학적 방법론의 전통적인 과정은 이론을 세우고 가설을 생성한 후 이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 데이터 수집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야 규칙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학적 탐구를 진행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은 확실히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더 기본적인 원칙 탐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예측의 힘에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놓치는 것이 많다는 점을 경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예측 문제는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는 물론이고 과거의 건강 상태 또한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변수의 중요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과학적 방법론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데이터가 풍부해짐에 따라 과학적 검증이 단순한 예측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는 예측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이해와 해석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적 탐구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데이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루는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증가할수록 예측 정확도는 향상되지만 넓은 데이터셋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큐레이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는 과학적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체수와 검색의 차이는 각 게임에서 입력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와 계산 능력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계 학습 세계에서도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며 데이터의 양은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나름의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대규모 데이터 분석에서 변수의 유효성을 간과할 경우 우리는 중요한 통찰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변수의 중요성이 낮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 맥락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변수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다양한 맥락에서의 증거를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특정 상황에서는 덜 중요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자가 보다 포괄적인 관점을 유지하도록 돕는 요소입니다. 투자자가 이익 자산보다 손실 자산을 더 잘 판매하는 경향을 이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투자자의 심리적 편향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투자 성향을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 효과를 분석할 때 투자자의 전체 포트폴리오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특정 자산의 판매 결정이 다른 자산의 성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보다 전략적인 관점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과거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특정 자산을 판매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은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